게임학회의 강팀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뭘로 발표하실 거냐 물어보셔서 방학 때 그냥 감성건축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할게요라고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은 제가 한 글자를 빼뜨렸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게임을 위한 거였는데 저런 거창한 것을 제가 하겠다 해가지고 제목부터 제가 너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은 게임과 연관된 거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두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학사를 했고 컴퓨터학과에서 박사를 했고요. 주로 게임 개발자였어요. 그래서 개발만 오랫동안 해왔고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처음에 개발을 하다가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을 했던 게임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개발했던 게임들이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모바일하고 그다음에 PC 게임, 이제 콘솔 게임, 그다음에 웬만한 게임 다 개발해봤고요. 그래서 하나가 크게 대박이 나서 아이언이라는 게임이 크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행히도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인지도를 쌓았고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 교수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개발자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교수는 그냥 언더 기댈 때가 필요해서 나이 들어서도 개발하고 싶어서 교수가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질문지를 보니까 지금 학부가 이제 생명과학이신데 개발하시는 어떤 좋은 점이 도움이 되셨냐라고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준비 지망이 만화가였어요. 그래가지고 학부생은 학부 전공은 저한테 무의미했습니다. 아무나 가서 만화 그릴 건데 전공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대충 들어가서 만화 동아리 활동하다가 이제 공모전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계속 공모전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만화는 나 못하겠다 해서 도망치기 게임 쪽이었어요. 대학교 4년 때부터 게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 보니 게임학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학교에 조교수로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속적으로 게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볼루셔너리 게임 랩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대학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이유는 제가 동안 이제 10몇 년 동안 14년 가까이 커머셜 게임만 만들었는데 커머셜 게임은 딱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될 거면 만들고 돈이 안 될 거면 안 만들고 명확해요. 그래서 뭔가 혁신적인 걸 만들고 싶어도 위에서 컨펌이 안 되죠. 이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따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돈이 안 되더라도 뭔가 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 때문에 이런 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게 아마 오늘 했던 발표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비어스 워딩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펙티브 컴퓨팅 쪽인데 어펙티브 컴퓨팅 쪽에서도 일단 감정을 인식을 하고 탐지를 하며 탐지된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런 의사결정한 내용을 어떻게 컨텐츠화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약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어펙티브 컴퓨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은 이제 강연을 끝나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하나의 이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쉽게 말하면 멋있는 이 소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은 딱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오덕후일 거고 오덕후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했겠어요. 게임 잘하시고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만화 세계에서 살다가 현실 세계로 나오고 싶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그런 케이스죠. 그렇다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버추얼 에이전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잘 알다시피 최근에 나온 썸머레슨이라는 게임이죠. 아마 시티라고 하시면 다들 잘 아실 거로 생각하지만 잠깐 소개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고요. 이제 조만간 플레이스테이션 레시엔디가 나오죠. 그래서 그 용도로 나온 이제 게임이죠.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We miss our own phrase in the sea of unlikely ways. No praise or blame, like we're sometimes trapped in a daze. With countless blisters, walking on uneven floor. We've got to go through before the despair shuts the door. I sing my song like 예. 뭐 어쨌든 기가 막히죠. 5만원짜리 입장에서는 이제 VR을 끼고 나만의 미소녀와 이제 아니다 말다로 VR을 하는 사실 이제 VR 기기를 써보셨겠지만 이거를 퍼블릭한 장소에서 쓰면 되게 웃겨 보여요. 이거 막 혼자서 즐겁지만 밖에서 되게 웃겨 보이죠. 그래서 VR 기기는 이제 홀로 사는 독거 청년들에게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순간에 당연히 열광적으로 살피니까 그래서 당연히 썸머 레슨 때문에 지금 VR 기기의 승자는 플레이스테이션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거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지금 아마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 해상도 떨어지는 걸 보완하려고 플레이스테이션 차기 버전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요건데 실은 좀 더 어드밴스하게 이제 요거를 저기다 요걸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엑스라는 프로젝트고요. 한 4년, 5년? 4, 5년 개발한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기가 막히죠.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한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잘했냐면은 기존의 페이셜 애니메이션 모핑이나 이런 데도 쓴 게 아니고 얼굴 근육 단위로 새로운 페이셜 애니메이션 모델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얼굴 근육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잘 리얼리스틱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단순히 이게 애니메이션이 좋은 게 아니라 얘가 이제 패턴식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애플이면 애플, 사과는 사과,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를 이제 계속 가르쳐 주면은 얘가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는 그러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미난 거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실은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제 뒤에 있는 이제 패턴식을 하는 게 이제 뇌를 약간 흉내내가지고 그걸 모델링을 한 기반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돌린다라는 측면인 거고, 그래서 이제 안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머신러닝 바이올로지컬 인스파이어드 된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번 유명한 디마인드사의 플레이 아타리 게임 그 뒷면이 불고를 이제 구현해서 집어넣고 이제 요게 지금 개발한 지는 4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버전 1.1, 1.3, 4, 4.0까지 계속 만들고 있고 실은 여기 되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계학습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 얘는 악이고 얘한테 네가 기계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구성으로는 이제 내가 얘의 애착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애착감이 이거를 콘텐츠로 했을 때 아주 강력한 이제 몰입감을 이끌어지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빅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저거랑 저걸 합쳐보고 싶은데 실은 저걸 합치기 위해서는 이제 해야 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그렇죠? 뭐 여러 개의 통치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등등도 여러 개 있지만 굳이 제가 하나 찝은 건 인바디블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에서 ECA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는데 버추얼 에이전트인데 똑똑하게 보이는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레타라든지 세마인, 휴마인 등등 2007년도부터 해서 그러한 것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온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근원을 잠깐만 보시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눈이 괴로워. 옛날 거다 보니 이제 아주 뭐 멋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연구들을 선구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게 영향을 받아서 저런 에이전트가 출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라든지 립싱크 등등을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표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페이셜 애니메이션 테크닉들이 굉장히 반드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온 거고 그러한 것들이 쭉 흘러가다 보니 상용적으로 저 레벨까지 온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ECA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버발, 푸드 커뮤니케이션과 논버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세부 기술 측면에서는 자연인식 기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들이 같이 잘 활용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은 방금 보여드렸던 서버레슨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죠. 이쪽은 외형 부분이 아주 사용적으로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얘가 무슨 생각하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 같아 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고 이제 베이빅스는 이것도 잘 만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뭔가 또 만들려고 시도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EC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건 멘탈 프로세스, 의식을 정말로 디시전 메이킹을 사람같이 할 수 있겠느냐, 뭘 애기같이 모델링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마지막 남은 이제 영역인데 그 EC를 인간의 여기에다가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프로그램에서 집어넣을 수만 있게 된다면 아까 베이빅스가 진짜 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빅스가 나온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와이프 X도 나오고 뭐 걸프렌드 X도 나오고 뭐 별의별 X가 다 보이프렌드 X도 나오고 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행복해지는 경제도 나오게 되는 그것도 나에게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탄생하는 거지만 그거의 핵심은 역시나 멘탈 프로세스를 코딩할 수 있겠느냐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찾아봤고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찾았을 때 아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멘탈과 의식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누구고 의식이나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학문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비어스를 찾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다 나와요. 이 중에서 뭐가 나와 인간이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뭐 이런 그림이 탁 나와줘서 아주 고마웠고 이러한 거를 이제 뉴로사이언스, 컴퓨티브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나오고 이러한 걸 기반으로 자료 조사를 좀 더 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게 됐습니다.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멀티 디스플레이에 대한 리서치이기 때문에 이제 철학과 심리학, HCI 인공지능, 감성 컴퓨팅, 그다음에 그 밑에는 신경과학이 백그라운드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필라소피 철학에서 시작을 해서 심리학도 갔다가 신경과학도 갔다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돌아오는 이제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27개의 프리비어스 워크에 대해서 나중에 가볍게 보시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제는 오늘의 경우는 이거 하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울까봐 그래요. 나도 어려웠지만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게 의식과 몸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입원화되어 있느냐, 일어나되어 있느냐, 요거 하나입니다. 그동안 내린 결론은 요거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생각들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손 한번 들어보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식과 몸은 분리되어 있다. 의식과 몸은 하나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를 믿는 분들은 의식이 그렇게 친족분이 돌아가셨는데 내장을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면 다시 부활을 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컨셉은
이원화로 좀 생각이죠. 의식과 물체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고. 하나다 라고 하면은 묻히는 순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컨셉이냐라는 거고. 인류가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요거 가지고 2000년 동안 싸웠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아마 서양 철학, 서양 과학의 역사는 결국은 이제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을 하고 유명한 그림이죠. 마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으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고 아마 철학 수업에서 이름 맞추기 게임 같은 거 했었는데 아마 이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 가운데 있는 세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실제로 이제 그 위에 이제 진짜 제일 처음에 있는 분들은 아마 타레스라는 분이고, 요 분이 이제 아주 멋진 말을 하셨죠. 존재의 근원은 신이 아닌 물질,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생제 딱 잘라보니까 피가 나오는 물이니까 다 물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로 돼 있다. 즉 이야기 시작 자체가 물질적인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메로스라는 분이 있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거 보면 아킬레우스가 막 죽었는데 막 영혼이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참 잘못 죽으면 영혼도 죽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이라는 거는 이제 죽진 않지. 자연스럽게 불사의 물질. 육체가 아무리 죽어도 올라갈 것이 있다. 열심히 싸우다 죽어도 괜찮다. 이제 그러한 컨셉이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영혼이라는 거는 고귀한 존재다.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플라톤은 영혼이라는 건 정욕과 감촉과 이성으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나눴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이 육체의 한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버리죠. 이게 아주 서양 그 의식 철학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의식이라는 게 뭔가 이제 하나하나라는 컨셉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전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고, 하나다라는 컨셉을 들고 나온 거죠. 근데 가보면 이제 다 앞에 싸움은 이제 자꾸 디스를 해요. 앞에 싸움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반대로 또 반대 계속 이제 반대 끌고 가다 보니까 오노프 이원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이제 하나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쇠퇴하고 이제 로마가 올라오면서 129년에 이제 갈레노스라는 분이 나타나죠. 이제 고대의학의 이제 완성자고, 이분이 이제 생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인간을 해부하거나 이런 거 컨셉이 있었지만, 이분이 본격적으로 그 동물들을 해부를 했어요. 돼지, 원숭이 이런 거 잘라서 해부를 했는데, 실제로 요분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돼지를 꽉 깨끗 잡아놓고 막 괴롭히면 돼지가 막 우는데, 돼지 뒤에 있는 뇌를 확 잘라버리면 신경회를 확 잘라버리면 갑자기 안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안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이 뇌에 있는 거다라고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 장만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식이나 감정이 가슴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두근두근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하니까 여기에 지금 감정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여기 있는 거 팍 잘라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얘가 운동에 멈추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는 한 1000년 가까이 별다른 자료가 의식에 있어서 진척이 좀 없습니다. 왜냐면은 129년이고 1500년이 확 뛰어버려요. 컴퓨터적으로 해버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체를 이렇게 인간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시신을 훼손한다는 건 이 사람들의 모욕이고, 의학의 기술을 발전시키면 어떻게든 시신을 훼손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훼손 안 된 일로 보고 있으니까 300년 동안 고기롭게 내버려 두다가 동물 실험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살리우스라고 해서 아마 의학적에서는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사람을 좀 잘라야겠다. 그래야 좀 더 명확하게 알 것 같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치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자르고 이제 사형수들, 윤리적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죽인 다음에 잘라보고 찢어보고 해부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뇌라는 게 뭔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뭔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힌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저도 보다 보니
재밌었던 거는 해부학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가면 시쳐놓고 돈 받고 들어오면 해부하는 걸 다 볼 수가 있는 이미 죽은 신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신체를 이제 잘라서 뭔가 잘라보면 뭐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좀 보다 보니까 아 동양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존심 상하잖아. 자꾸 서양적으로 뭐가 잘하는데 동양 쪽왜 아무도 없을까? 라고 보면은 동양사 쪽에서는 그 경맥이라는 것을 맥을 본다는 개념 때문에 그림들에 다 이 신경 그 동맥만 그려져 있어요. 경맥만.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의학의 기초가 되는 거고 근육이 그려져 있지 않아. 모든 그림이 다 경맥만 그려져 있어. 근데 서양 쪽은 근육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다 잘라서 근육 중심을 생각하는데 신경계가 보이진 않아요. 큰 것만 묘사 선이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잘라보니 두뇌에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1500 지나고 1600년대 데카르트라는 이제 철학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이 아주 논란의 여지를 크게 만드신 분이죠. 지금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두뇌는 뭔가 화처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카르트란 분이 갑자기 뭔가 두뇌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이원론을 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현대인 사람들이 살짝 얘가 왜 갑자기 물을 흘려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 흐름이 쭉 가고 있었는데 묘하게도 얘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기계론적, 세계는 기계론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메카니컬하게 묘사를 할 수 있고 동물 또한도 알고 보다 기계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분인데 특이하게 인간은 분리되어 있고 성과선인가? 성과선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이분도 해박도 엄청 하신 분이에요. 다 잘라보고 다 해본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니까 다들 이상한 거였어요. 근데 시신경에서 신경도가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성과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영혼한테 보내줘서 영혼이 그거 해석한다라는 이론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뇌에 여기서만 뭐가 작동하는 거 되는데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데카르트는 이후로 한 500년 동안 아주 주구장창 공격당합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얼마 전에 책이 나왔는데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이 나왔어요. 신경과학자들이 계속 공격하면서 데카르트가 아주 나쁜 사람이다. 계속 나쁜 게 아니라 잘못 생각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논리로 스피노자를 치우켜 세웁니다. 요거는 무슨 소리냐?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론으로 풀어내리고 정신 또한 물리체처럼 움직이면서 물리 법칙에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가 다시 한번 이론을 풀어내린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재미난 거는 아마 그 감정을 48가지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사랑이 어떻다, 뭐 어떻다, 분노는 어떻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강신주의 감정서인가 베스트셀러 했던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사실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다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잘 서술적으로 잘 기술했고 컨셉적으로도 하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1700년도가 오게 되는데 그건 S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느냐고 이제부터 볼 게 나왔는데 피에르 자케트로라는 사람이 만든 오토마타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One of the most remarkable realizations of CAD technology is that 이건 현존하는 최고의 오토마타, 혼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최고의 사람 같은 메이저가 이제 나오게 되죠. 더 라이터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거 만든 사람은 시계 제작자고 시계 좋아하시는 마음은 자케도가 지금부터 1000만원짜리 시계 제작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청공카드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이런 필리바퀴 주시고 디스플레이를 써요. 완성하시니까 링크도 찍어가면서 편지를 제대로 쓰는 거죠.
What jacket?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탁탁 짚고 누군가도 만듭니다. At his core is a great stack of cans. 이런 Remarked 거를 pressure 만들었고요. contained one perhaps even 이제 여기 이제 시리즈가 있습니다. 라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 붙이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데카르트가 모든 동물들은 기계로 묘사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다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자켓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만들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시계를 팔고 싶었다고요. 원래 시계 제작자인데 자기 실력을 뽐내고 싶은데 시계 가지고는 좀 어필이 안 되니까 아주 사람들 놀래만 만들었더니 이제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모든 이제 왕실이라든지 하다못해 청나라까지 요 자켓으로가 만든 요 인형을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해서 당시도 초고가로 팔리는 아주 최고 명품 인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브랜드 가치로 이제 자켓으로는 아직까지도 시계 세계에서도 최고 명품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사람은 원자 또한 톱니바퀴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데이터 하더라도 자꾸 컴퓨터를 보면 그 안에 톱니바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서 사람 움직이게 만드는 기본 코어 로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96년에 이제 아주 재미난 기획으로 나옵니다. 불쌍함이라는 과학사의 오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직도 공격받고 있는 거고, 두뇌의 형태를, 머리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두뇌의 모든 기능들은 이 두뇌의 위치에 매핑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 사람이 여기가 있고 집중이 여기 그려져 있어서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잘하는 거고, 여기가 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캐릭터를 뇌에 이제 연관시키면서 뇌를 잘라서 볼 수가 없으니까 두개골의 형태만 보더라도 이 캐릭터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한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재미난 건데 이거는 어떤 그림 같으세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이제 아주 대표적인 논문 같은 걸로 나오는 건데, 대표적인 얼굴 형태 이렇게 된 사람은 과학자다. 앞에 머리가 튀어나와서 기억력이 좋고 머리숱이 일단 없어야 돼.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위안이 되는 머리숱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골상이라는 거고, 1700년도 나왔을 때는 여기 이제 또 대중적으로 관심을 와 가져서 와 저거 정말 과학 사이언티픽해. 그냥 사람들 다 논문 다 썼고 통계학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해버리니까 그 당시는 정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해보니 이게 또 사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 200년 가까이 이제 다시 이제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1900년대 다시 부활합니다. 나치 때 인종 청소할 때 흑인이나 이런 애들은 골상하게 두뇌의 크기나 작기 때문에 골상이 다시 주변으로 올라오면서 그거를 인종 청소를 해야 하는 근거자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00년도로 오겠습니다. 1900년도에 이제 정말로 의미 있는 연구가 나오죠. 카넬리오 골지라는, 아마 들어봤어요. 골지 염색법이라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제 잘라서 뇌를 보면 회백질에 말랑말랑한 게 있지,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긴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염색하는 기법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염색을 딱 했더니 뇌가 이렇게 염색이 되는 거죠. 뭔가 신경 같은 게 이제 잔뜩 있는 겁니다. 신경. 근데 이거는 좀 다른데? 신경 다발이면 잔뜩 있네? 신경세포네? 신경세포의 집합체네? 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뇌라는 게 저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잔뜩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뭐 같으세요? 이게
그것이 나온 거죠. 만화가 지방생 같고요. 그 뉴로모픽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뇌과학을 잘 설명해 준 만화책이에요. 처음에 들어가면 뇌로 뒤로 휘말려서 가는데 처음에 뇌에서 나무를 묘사하고 있어요. 나무 속에서 길을 잇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잘된 만화책이라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다발이 있다라는 거 되는데 이런 건 잠깐 재미삼아 가져왔어요. 실은 뭐 과학적인 문제는 아닌 건데 1900년대에 아티스트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리츠 칸이라는 아티스트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나오는 가장 유명한 픽사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구매 안에 조그마한 사람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내 안에 사람이 뛰어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서 어떤 특정 애니메이션이 생각났으면 그 애니메이션이 맞습니다. 결국 데카르트 영향 받은 거죠. 기계니까 기계로 묘사하자. 설탕. 이런 사람이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해부학 인포그래피라는 거죠. 약간 시대에는 동떨어 있지만 전체적인 정신사적인 흐름을 해서 그걸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좀 더 진짜 재미난 게 나옵니다. 제임스 랑케 캐논 바드 이론이라는 건데 심리학 책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무서운 걸 내가 딱 봤으면 내가 되게 묘한 겁니다. 내가 무섭다라고 느꼈고 무섭다고 느꼈기 때문에 땀이 나고 무섭다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는 게 일반적인 저희들의 생각이죠. 이 제임스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딱 보는 순간 무섭다 생각하기 전에 일단 도망가서 내 몸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1, 2초 뒤에 내가 무섭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즉 인간의 몸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미 나가 인지하기 전에 뇌에서 먼저 판단이 다 끝났고 내가 그거 인지하는 순간은 이미 한참 뒤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나왔냐면 시간 계산을 자꾸 해보니까 심장박수 뛰는 거하고 내가 인지하는 거 계산해보니까 자꾸 늦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나는 판단도 안 되는 내 몸이 이제 판단 내린 상태에서 나한테 뒤늦게 너는 무서운 거야 라고 안겨주는 컨셉이라는데 이게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난 내용인데 나중에 가면 이게 슬슬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슬슬 말이 되는 거예요. 1950년대 이제 평가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프라이스의 시어리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그 오펙티브 컴퓨팅 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야기인데 그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정의를 하다 보니 이제 가장 명확한 건 감정이라는 건 항상 외부에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를 내가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한 거에 대비해서 감정을 정의해서 액션을 한다. 즉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내가 평가한다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게 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감정 어떻게 프로세스로 정의할지 애매했는데 평가한다는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이아그램 그리면 환경이 있고 셀렉션을 해서 1차적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2차적으로 판단하는데 내가 이거 대응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없을 경우 스트레스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그게 대응되는 어떠한 그 행동들을 취한다라는 구조가 되죠.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앞으로 이후부터 다 이 평가 이론의 영역을 봐봤습니다. 1972년도에 이제 드디어 아주 인상 깊은 연구가 나오는데 에크만이라는 분이 사진 몇 장을 준비해가지고 그 잔인한 사진, 웃기는 사진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가보고 뭐 저쪽에 인디아나 보여주고 다 보여줘봤더니 인간의 표현이 한 6가지로 딱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6가지라는 거는 인종과 문화와 상관없이 다 공통된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은 6개로 나눌 수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희노애락, sadness, anger, happiness, contempt, disgust, fear 6개하고 7개인데 여기에 이후로는 모든 감정 모델이 나는데 계속 이동이 됩니다. 감정을 몇 개로 나눌 것이냐? 6개. 그걸 근거한 에크만스의 이론이다.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 몇 개? 48개냐? 7개냐? 12개냐? 근데 일단 이상한 6개를 찍어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6개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러한 연구가 있어냈고 1974년도에 디멘셔널 스토리가 나옵니다. PAD 모델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게임 쪽에서 이사에 쓸만한 게 나와요. 감정이라는 거는 3개의 축으로 나눕니다. 플레저와 어라우즈가 도미넌스, 제어. 3개의 3차원 축으로 감정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 파라미터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이란 캐릭터라는 거, 감정을 표현할 때 3개의 축으로 파라미터를 이제 시킨 다음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시킨 거를 페이셜 애니메이션에다가 인코딩 시켜주는 인큐레이션을 개발하면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모핑을 시키지 않더라도 수식에 따라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PAD 모델이고요. 아주 유명한 감정 모델입니다. 1980년대에 진화형 모델에서 플루치크라는 모델을 제안하신 건데 감정이라는 건 진화에 의해서 발생한 거고 이쪽 가운데 있는 게 원초적인 거고 위로 갈수록 고등적인 감정이고 이런 것은 동물들도 막 화내고 슬퍼하는 거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은 진화로 해서 발견된 거고 아주 원초적인 감정은 고등적인 감정은 외부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저 그림은 이제 각종 이모셔널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지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OCC 모델. 이건 좀 복잡해요. 그냥 디시전 트리예요. 뭐고 이프고 뭐고 하는데 이쪽도 슬슬 게임 쪽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모델이 3명이 오토니, 클로우, 콜린스라는 분이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번. 몇천 년 동안 한 걸 좀 요약을 하려고 너무 힘들어. 서키 모델이에요. 이게 72 모델이죠. 그래서 뉴럴 다르기즘, 진화적인 인공신경망 모델.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를 이쪽에 이제 뇌관, 변연계 시스템, 베네피즈, 즉 이쪽은 이제 하늘 분물이 있고 이쪽은 감정이고 이쪽이 고등적인 의식을 결정내리는 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진화하고 여기부터 진화해가지고 감정이라는 건 진화론상 서바이벌에 필요하니까 나온 거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 무슨 소리야? 라는 건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에페이바라 같은 걸 찍었을 때 감정이 탁 화났을 때 찍어보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이 이제 보통 어떤 인풋 정보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다시 쑥 나가는 경우가 있다.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베네피트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편도체에서 아미그달라 그러니까 편도체에서 아미그달라로 바로 가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쇼패스인 거죠. 이쪽 가면 노패스.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되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서 바로 빨리 반응을 하니까 서바이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하기 전에 바로 반응하는 게 생존이 유리하기 때문에 감정이 나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감정이라는 건 쓸데없는 게 아니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빠른 반응을 바로 감정으로 트리거링 돼서 행동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건 진화론적으로 필요하게 됐다라는 주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인공신경과 신경생리학자, 신경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술입니다. 감정은 진화의 사물이다라는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메모리 모델이 같이 관련이 됩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메모리라는 거는 쇼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가 있고, 쇼텀 메모리는 한 15초 내에 잠깐 기억했다가 자꾸 이어서 자꾸 반복이 되면 롱텀 메모리로 넘어가는 건데, 쇼텀 메모리에서 롱텀 메모리로 넘어간 상태에서 롱텀 메모리로 자꾸 리트리비어 자꾸 인출을 시키면 이게 자꾸 공고화가 돼서 머리에 기억이 잘 남는다는 메모리 모델이 밝혀졌고, 메모리의 종류가 그래서 쇼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쇼텀 메모리는 뭐 센서리 메모리와 워킹 메모리가 있고, 롱텀 메모리는 디플레이트 메모리와 그다음에 그 프로시저 메모리, 전차적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고, 전차적 메모리 뭐 스킬과 플라이딩과 뭐 헤디테이션 습관 등은 다 끝난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롱텀 메모리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운전이나 뭐 맥도날드 주문할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순차적으로 바바바바 주문하는 것도 다 롱텀 메모리에서 순서까지 다 기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꾸 롱텀 메모리로 넘겨서 속도를 그 순간부터 무의식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경제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어서 메모리에 대해서 암기에 대한 구조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남 어머니들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암기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강남 어머니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암기법에 대해서. 자, 저런 게 발견되니까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를 갖다 쓰는 거죠. 저런 모델이 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공학이기 때문에 저런 걸 갖다 힌트를 얻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CI 쪽에서 MHP, 그러니까 모델링 프로세스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HCI 쪽에서는 어떠한 행동, UI를 최적화시킬 때 속도 계산을 다 했거든요. 마우스 클릭 계산 얼마나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멘탈 프로세스였어요. 딱 클릭했을 때, 딱 했을 때 의식에서 생각하는 숫자 기록이 있는데, 이게 몇 초 걸릴 거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거든요. 에스티메이션 할 만한 근거가 없었는데 마침 메모리 모델이 나왔어. 이거 그냥 갖다 쓰자 해서 자자자자자하게 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퍼셉츄얼 프로세서가 들어오고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워킹 메모리 들어가는 시간, 워킹 메모리에서 롱텀 메모리 넘어가는 시간을 다 총으로 다 좀 계산을 해봐. 그리고 그 계산한 걸 합을 딱 치면은 이걸 계산했을 때 멘탈 프로세스까지 계산한 에스티메이션 시간이 나오게 되니까 HCI에서 아주 좋죠. MHP 모델이 나오면서, MHP 모델이 나오면서, 야, 이제는 생각도 숫자 정량화 시킬 수 있다. 이거를 UI를 이벨리에이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뇌과학이 이제 백업이 돼주면서 드디어 AI 쪽에서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갖다가 그 고차원적인 의식을 만들어 볼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라는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1998년도에 어답터블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가지고 엑탈 모델이 나와서, 방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제 익스터널 이벤트가 발생하면 각자의 비주얼 버퍼, 오브젝트 버퍼, 뭐 이런 버퍼에다 임시로 담아놓고 이쪽에다 워킹 메모리에 담은 걸 가지고 워킹 메모리에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롱텀 메모리하고 매치된 게 있으면 바로 그 매치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바로 이렇게 실행해보더라. 그러면 빨리 수행할 수가 있죠. 없다면은 그런 걸 다시 기계학습으로 습시켜서 다시 프로세스 메모리, 롱텀 메모리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것이 매치가 됐으면 행동이 결정이 되는 순간 그걸 다시 롱텀 모듈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행동으로 바로 자동화된 행동을 수행을 시켜라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렇게 하는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이거 이제 하이 모듈이죠. 딥러닝은 어떠한 것을 딱 봤을 때 얘가 사과다, 뭐 얘가 바나나다, 그거를 인지하는 모델이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되고, 그 사과다 이런 거를 롱텀 메모리를 만들어서 의식화하는 구조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상위 레벨이 있는 아키텍처죠. 상위 레벨 아키텍처를 갖다 썼더니 대충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탈이라는 거는 립스, 소울의 원어로 이미 플랫폼이 나와 있고요. 그거 10년 동안 개발하고 아직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멘탈 모델을 계속하고 있어요. 고양이 모델을 해보고 이걸 해보고 해보니까 야, 이제는 이 메모리, 프로시저 메모리를 이걸로 안 되겠어. 5개로 나누자. 수신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만들어가지고 인간화가 비슷하게 만들자라는 거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누가 좋아할까요? 로봇 만드시는 분들이 좋아하죠. 안 그래도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고 싶은데 이 내부 프로세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AI도 저렇게 나와주고 갖다 쓰면서 갖다 쓰는 겁니다. MBS 모델인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엑탈로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역성이 무지하게 높죠. 어떠한 한 유닛이 적어도 엑탈로 다시 모델링하면 이제 적용되는 모델링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Diamond MDS robot. MDS stands for Mobile Dexterous Social. 모든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페이셜하는 게 좀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머리카락 못 느껴요. 쓸데없는 가닥도 얼굴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로봇 쪽에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엑트알이 저런 메모리 구조로 나왔고, 야 저렇게 하면은 사람 같겠네. 2008년도에 이제 소음 모델이 나옵니다. 소음 모델이 바로 엑트알 후속좀 되는 것도 비슷해요. 워킹 메모리 있고, 이제 숏텀 메모리 있고, 롱텀 메모리 있어서 그 워킹 메모리에서 현재 상태와 액션을 상태 다이아그램을 정의하고, 롱텀 메모리에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상태를 좀 더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 대응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로봇도 소울을 했죠. 목에 달린 크게 여기가 재밌습니다. 여기 소음 모델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롱텀 메모리 있는 행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현실 세계를 심볼릭으로 바꿔버려요. 기호로 바꿔버려서 기호를 학습을 시키고 기호를 롱텀 메모리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 게 없는 거예요. 롱텀 메모리 이게 없는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아주 좋은 예제고요. 현실 세계를 기계학습 시킨다는 건 5만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 기계학습 시키려면 어떻게든 심볼릭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심볼릭 시키는 모델에 대해서 소호가 이그샘플로 제시를 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가르쳐주면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2012년 이제 두 개 나왔습니다. 정말 힘든 녀석이네요. 마지막. My colleagues and I at the University of Waterloo have built a large-scale model of a functioning brain called SPAWN. The model receives its only input through an 8x28 pixel image and controls a simulated arm. In this video, we see both the activity of the various brain areas and encodings of the neural networks. The first task is a recognition task. SPAWN writes the digit it sees in the image. 이거를 시켰더니 패턴식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글씨도 쓰고 The next task is a counting task. 한 12가지 테스트를 This using the real items 잘 할 수 있다라는 the 얘기인데 darkness of the letter in the thought bubble indicates how well. 시나리오에서 보시면 이 랭고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랭고 언어입니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고 파이썬으로 이제 100만 개의 뉴런을 이거 스크립트로 치라는 얘기예요. 쳐서 뇌를 엔지니어링 하라는 얘기죠. 뇌 구조를 엔지니어링 네가 스크립트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같은 패턴식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다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합치면 뇌를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26번 이제 IBM에서 컴퓨터 칩이라고 합니다. As part of IBM's DARPA Synapse project, we are bringing together neuroscience, nanotechnology, and supercomputing together to create an entirely new
brain-inspired computing architecture and associated end-to-end software ecosystem. The project is a collaboration with IBM, Cornell University, Indy Labs, and uses SAM architecture. This is the scale of a meter. What you see here is a camera mounted 칩이 이제 유로 비슷하게 싼 거예요. 패럴렐 컴퓨팅을 하우디오 아키텍처를 만들었죠. cars, bicyclists, 이걸 해서 패턴이 잘 되고 in tiny little in this chip. 잘 적용하다가 주된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보자면 이제 여기서부터 무서운 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이번에 뭐 구글에서 보여줬다시피 기존에 있는 컴퓨터 슈퍼컴퓨터 할 수 있거든요. 그 슈퍼컴퓨터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몇천 대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그 패럴렐 뇌를 모델링하는 것을 하드웨어를 아예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아까 같은 이제 뉴로 프레임워크를 올려버리면 저전력으로 칩 하나로 지금 8,000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로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IBM에서 이거를 만들었고요. 좀 어마어마하게 수가 부른 것 같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지금 후속작 24시라는 CPU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CPU 밴더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칩을 그래가지고 기계에다가 탁 박은 다음에 아까 같은 스크립트로 탁 치면 어떤 거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로보트에다가 이게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그 인류 적응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터미네이터 많이 들어본 건데 터미네이터 그 칩이죠. 그 칩. 저전력으로 인간의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올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블루브레인 프로젝트죠. 하드웨어 지금 슈퍼컴퓨터로 그냥 무식하게 다 연결해서 100만 개 뉴런 그냥 연결시켜서 쓴 거죠. 전기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잡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유럽입니다. 영상의 기능으로 제가 좀 땡기겠습니다. 어떤 줌아웃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선이고 실제로 어떠한 일을 하면 저렇게 액티베이션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 영상이 이게 다예요. 자꾸 줌아웃 하는데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스크린 캡처 받아서 연구실에다가 그리고 붙여놓고 싶은데 해상도가 안 나와. 300dpi로 이렇게 고밀도가 요거 하나고 요 하나가 여러 개 모인 게 이거고 이게 전부다. 완전 이렇게 많은 걸 했다. 그게 다예요. 실은 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서 한 100만 개를 직접 다 하드웨어 다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시켜봤고 이걸 뭘 했냐면은 예쁘 코마 성충인가 뉴런 340개 가지고 있는 애를 갖다가 이걸로 시뮬레이션 해서 코마 성충 움직임 비슷한 거를 똑같은 시츄에이션을 해보고 하게 만들면은 뇌를 모델링하는 데 성공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논문도 쓰고 쥐도 뭐 뉴런 개수가 인간은 이제 1000억 개인데 그보다 훨씬 작은 개수를 가지고 트라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결과가 아주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영상들이 다 저렇게 그냥 러프하게 아름다운 영상만 나오지 실제로 쥐가 쥐처럼 움직이는 영상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은 거죠. 지금 뉴런이 340개 수준인데도 조개 모델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하드웨어인데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쭉 따라왔죠. 그냥 한 2000년 동안 그 시기 흐름을 쫓아온 거고요. 이제 결론은 낼 때가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하나냐, 두 개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라고 고르신다면
철학 사이드와 종교학 쪽은 그쪽이에요. 아직. 그 다음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경과학 쪽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첨예하게 싸우고 있어요. 즉 2000년 전에 데카르트가 했던 싸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증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철학, 심리학, 뉴로사이언스,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바이오로지컬 인스파이어드 컴퓨터 아키텍처, 지금 뇌를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1월인지 2월인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들어와서 만든 캐릭터가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셀프 오가나이징 돼가지고 의식이 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인 거죠. 의식과 몸은 하나인 거예요. 뇌 자체가 나가 돼 있는 거죠. 나 아무래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럼 뭔가가 있는 거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이원론자들은 영원히 그걸 주장하겠습니다. 너희들 해보지 안 됐잖아. 역시 인간은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로 필라소피라는 학문이 또 있고요. 철학 쪽에서도 뉴로사이언스를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의식이 두 개라는 거, 뭔가 하나라는 거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 신경과학자들도 똑같이 컴퓨터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셀프 오가나이징의 의식을 출현시켜가지고 모노리즘으로 단일화되는 게 최종 승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네, 세상의 흐름을 쭉 돌아와서 여기로 돌아왔어요.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제가 뭐 게임 같은 거 만들기에는 하지만 저는 뭐 현실적인 사회고 저런 거를 할 수는 없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멘탈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상용적으로 인간의 의식 감정을 현실적인 시간과 하드웨어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그거를 좀 하려고 저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모션을 디텍션하고 이모션에 대한 판단을 하며 이모션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갖다가 특히 캐릭터와 투사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리얼리스틱하게 인터랙션을 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이모션 트레이서라는 거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웹로그하고 PC, 웹캠을 사용을 해가지고 비침투적으로 감정 디텍션을 하는 거를 1차적으로 해봤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fMRI나 뭐 헤드기어 뇌파라든지 뭐 전도체 이런 거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나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건 하나의 싱글 모달리티는 절대로 디텍션이 안 되고, 심지어 fMRI가 요즘 조만간 뭐 스캐너, 핸디 스캐너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핸디 스캐너로 나오고 지금 감정에 대해서 뇌공학 쪽에서 다루는 쪽이 있어요. 특정 부위만 활성화됐다 뿐이지 이게 왜냐면 다 뇌구조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걸 가지고 일괄적으로 너는 여기가 액티베이션 됐으니까 너는 해피한 거다라고 정의를 못하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어쨌든 답이 없는 세계가 똑같아. 그나마 답을 좀 있게 만들려면 얘가 어떤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즉 뇌에서 그 의사 얼굴 표정이나 자연어체로 나왔을 때 정도는 그래도 의사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개를 합치면은 디텍션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모션 트레이서라는 걸 좀 만든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만든 거고요. 만드신 분. 여기 아까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에크만 6 유니버셜 익스프레션이 여기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액션 유닛이라 해서 그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랩핑시키는 FACS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랩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우스와 키보드, 트레이직토리 다 디텍션 하는데 HCR 쪽에서 많이 쓰는 KML 모델 같은 걸로 파싱을 해서 그 결과값을 정량화해서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여기 100이라는 게 좀 더 집중도 같은 거를 눈 깜빡임으로 기계학습을 시켜서 집중했다 안 했다를 탐지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우리 시간 정확한 건 없어요. 특히나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 테스트 해봤습니다. LOL을 해봤고요. 뭐 바이오쇼크 해봤습니다. 되게 재미난 게 LOL 같은 거는 여러분들 같이 하잖아요.
서로를 의식해. 그래서 감정 표현이 엄청나요. 와, 막. 근데 싱글 K는 절대로 감정 표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PC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인디펜던트하게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데이터 속에 모아서 이제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면 그나마도 조금 감정을 정량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게 바로 이제 이 연구였고요. 그래서 해본 결과 여전히 감정은 정확하지 않아. 이거 정말 답이 없는 세계야. 어펙티브 컴퓨팅을 내가 왜 했을까? 좋은 점은 FMRI를 하려고 약 먹고요. 1억 5천짜리 통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하고 활성화되는 거 디텍션 한 다음에 그거 다시 또 클래시피케이션 시켜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르고 뻔한데 그렇게 공통된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게임 개발자라 그냥 만들어진 거 갖다 라이브로 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그래 저게 안 되면은 그 자연어라도 좀 하자. 자연어라도 좀 해보자. 예, 쉽게 가자. 섹터라도 나왔어. 나마로 연애 점수를 계산해 주는 어플이에요. 여기서 사지선다 하는 게 옛날 게임이었어요. 자연어, 문장을 입력받은 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100주간씩 답을 맞췄다. 100가지. 정말 어려운 게임입니다. 100점 맞는 사람 못 봤어요. 자, 여기서 자연의 친구들 집어넣었어요. 문장을 입력받아가지고 문장의 내용 센티미터 아날리시스를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감정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지선다, 기존의 게임에서 벗어나서 인터랙티브하게 대화하면서 좀 해보자 라는 시도였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앱스토어에 있으니까 무료.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옵니다. 쉽죠? 나왔어. 네. 이거 올리면은 그래도 앱스토어에서 좀 랭킹이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장에 반응이 없어요. 역시나 요즘 모바일 시장에 홍보를 하지 않고는 차단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을 했고요. 지금 해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실은 저 감정인식 모드를 했는데 그걸 갖고 웹 기반으로 막 감정하고 연주하고 막 어소시에이션을 검색을 해서 연주하고 검색해가지고 연주하고 감정어 태깅 사전을 만들었고 했는데 영어는 잘 작동하는데 오히려 한글이 작동 안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한글을 검색 엔진에 제가 무료라고 빙을 썼는데 빙 검색 엔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결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한글로는 감정사전 따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거 지금 따로 하나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전 구축용 낚시 게임을 좀 하나 만들고 있고 그걸 감정사전 다시 구축한 다음에 사용 엔진으로 다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지금 이번 연도에만 이런 비전을 지금 4개 정도 만들고 있어요. 동시에. 각자 주어진 룰이 다 있습니다. 다 데이터 머신러닝을 하고 테마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각자 의미 있는 기계학습이나 디스플레이팅 하려는 애들이고요. 이거는 마이크가 다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아까 같은 그 멘탈 프로세스 넣기에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게임 쪽에서는 게임이 재미난 이유는 즉각적으로 바로 피드백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딥러닝도 쉽지 않은데 딥러닝으로 내가 아무리 학습을 해도 이게 뭐가
답이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블랙박스다 보니 예측 못하는 답이 튀어나오는데 이 유저 경험상 다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딥러닝 수준에서도 게임으로 들어오기 위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도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에 있는 메타프로세스를 저기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 그냥 로우테크인 프로시저럴 콘텐츠 제너레이션이라든지 게임 쪽에서 비헤비어 트리라는 AI 테크닉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모션 레이어를 좀 놓아서 그나마 좀 반응성 있고 로버스트한 인터랙션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작품은 리서치 AS를 잘 붙였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예,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개인적으로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아까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신 거 보면서요, 하나냐 두 개냐 이런 질문인데요. 혹시 세계인 관점은 없나요? 예, 세계인 관점도 있습니다. 예, 그 질문 드리는 이유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전혀 안 되는 감성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뻔히 알고 있는데 마음은 끌린다든지 서로 반대가 된다든지 뻔히 뭐 상식적으로는 여기서 긴장할 상황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긴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 마인드로는 논리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감성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영역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혹시 세계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그 세계도 분명히 있고 세계를 했을 때 보통 그걸 듀얼리즘을 꼭 포함시키더라고요. 두 개인데 듀얼리즘 어차피 여러 개 있다는 건데 멘탈하고 두 개는 두 개인데 몸과 바디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일단 몸, 하나는 마인드, 하나는 두 개라보다 제일 중요한 제3의 물질이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서브스텐스가 있어서 걔가 이제 그런 행동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도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이렇게 미소녀를 혹시 거기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뭐 미소녀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좀 더 스트레틱한 전략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수집할 테니 이 게임을 하세요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나마도 미소녀 2를 좀 씌워놔야 그리고 이거 미소녀 게임인데 라고 할 것 같아서 미소녀 레이어를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힘들게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들이 먼저 인간의 뇌 구조에 관한 게 이제 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적으로는 인간의 한 같은 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임들은 이상적인 걸 보여주는 거면 이건 현실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가 연구들에서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나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게 게임이라는 그 엔터테인먼트이고 엔터테인먼트라는 건 현실에서 벗어나서 뭔가 즐거움을 주는 하기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게임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아까 같은 그 YFX 같은 데가 나랑 커스터마이징 나한테 이제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고 내가 나를 엔터테인을 해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게임이거든요. 그때는 특별히 어떤 스토리나 캐릭터를 내가 정리하지 않고 기계학습으로 학습시킨 에이전트도 충분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그게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의 게임이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 나올 수 있게 돼요. 마치 뭐랄까 무시무시하지만 리얼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인형 그런 것도 일본 사람들 많이 사거든요. 그거 하루에 300만 원, 400만 원 그걸 내 여자친구가 생각하고 앉혀놓고 눈 입히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걔네들 의식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이버로 기계학습 시켜서 만들 수 있거나 뇌 모델을 했으면 그 자체로도 재미가 있겠죠. 우선 수업할 때 질문 받지도 않습니다. 질문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난 다음에 많이 질문을
그런 게 있었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